엄마는 그냥 좀 떨어져 지내자. 74세의 김말순 할머니에게 아들이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말도 없이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가족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죠. 파출부로 하루하루 버텨가며 혼자 살아가던 말순 할머니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어머님이시죠? 남편분이 중등도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자꾸 어머님 이름만 찾으세요. 잊힌 이름으로 살아온 여든 가까운 할머니에게 갑자기 찾아온 운명의 반전. 과연 말순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김말순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74세의 몸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었죠. 작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며 말순은 벽에 걸린 낡은 결혼사진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말순과 박태진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그 옆 옷장 안에는 누렇게 바랜 혼인서약서 한 장이 쓸쓸히 접혀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시겠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에게 작은 인사를 건넨 말순은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파출부로 일한 지도 벌써 10여 년.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말순은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택배로 온 이혼 서류를 받아든 순간의 당황스러움. 남편 박태진은 말 한마디 없이 서류만 보내왔고 아들 박민수는 전화로 차갑게 말했죠. 엄마는 그냥 좀 떨어져 지내자. 말순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항변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잊힌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들. 이제는 말순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말순이 막 신발을 벗으려던 순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 전화로 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 말순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말순 어르신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박태진 어르신의 보호자이시죠?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호자요? 저희는 이혼한 사이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어르신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복지사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실은 박태진 어르신이 중등도 치매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머님 이름만 찾으세요. 김말순, 김말순 하시면서요. 말순은 멍하니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 이름을? 정말요? 네. 다른 건 기억 못하셔도 어머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오실 수 있으실까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불린 자신의 이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서울요양병원 2층 201호. 말순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3년 전 받았던 이혼 서류 사본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어요. 왜 이걸 들고 왔는지 자신도 모르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찾는 게 맞는지 말이에요. 후. 깊게 숨을 쉰 말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회색빛 벽 하얀 침대보.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백발이 성성한 남편 박태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태진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말순이가 부르네. 어디 갔어, 말순아. 말순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혼한 사이인데 왜 자신만 기억하는 걸까요? 아버님?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말순이 돌아보니 딸 박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46세가 된 소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늦게 연락했지. 정말 미안해.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런데 엄마 이름만 계속 찾으시는 거야. 말순은 조용히 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매일 병원을 찾아 태진을 돌봤어요. 하지만 태진의 상태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말순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또 어떤 날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겼죠. 정희야, 나 오늘 저녁 뭐야? 태진이 말순을 바라보며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먹였어요. 정이 아니고 말순이에요. 김말순. 말순? 말순이 누구야? 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이라는 여자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다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딸 소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여자가 아니라 엄마만 기억했다는 말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그래.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응. 처음엔 아무도 몰랐거든. 그런데 간병인 아줌마가 말해줬어. 밤마다 엄마 이름 부르면서 우신다고. 말순아, 미안하다, 말순아 하면서. 하지만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은 가끔 자기 편한 쪽으로만 남기더라. 나쁜 짓 한 건 다 잊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지. 소희는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도 엄마야. 진짜 마지막에 기억하는 건 엄마라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렸습니다. 과연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치매 때문일까? 똑똑똑.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리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65세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고급 정장에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태진 씨 계신가요? 딸 소희가 벌떡 일어나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 정이라고 합니다. 태진 씨와 친분이 있던 사이예요.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정이었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 소희가 화를 내려 했지만 말순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와 태진을 바라봤어요. 태진 씨, 저예요. 정희. 하지만 태진은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순을 가리키며 말했죠. 말순아, 저 사람 누구야?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순을 향해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당신이구먼. 참 아이러니하네요. 말순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가족회의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가 재산 정리하면서 정희 아줌마한테 다 넘기려 했어요. 부동산, 예금, 심지어 보험금까지. 그나마 멈춘 게 치매 진단 때문이었지. 하마터면. 가족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정말이야? 응.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했어. 이혼하자마자 재산 이전 절차 밟으려 했던 거야.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버리려던 남편을 돌보고 있는 말순에게 말이에요. 며칠 후 병원 사회복지사 이미영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법적 보호자와 재산관리인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박태진 어르신 상태가 악화되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빠 일은 내가 책임질게. 아니야, 오빠. 딸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해야 해. 아빠가 찾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잖아. 복지사가 말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보호자 서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혼하신 상태라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넘기려 했던 남편,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 그런데 지금은 오직 자신만을 찾고 있는 남편. 네.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겠어요. 이젠 도망치지 않을래요. 그날 오후 말수는 태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박태진 씨, 제 이름 김말순이에요. 잊어버렸으면 다시 외우세요. 태진은 흐릿한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말순, 말순이. 네, 맞아요. 김말순이에요. 당신 아내였던 사람. 아내? 태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당신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말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태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말수는 매일 병원을 지켰어요. 어느 날 밤 간병인이 급히 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빨리 오세요. 박태진 어르신이 계속 부르세요. 말순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진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손을 느끼자 갑자기 눈을 또렷하게 떴어요. 말순아.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아, 나 기억나? 뭐가 기억나요? 그때 내가 만들어준 배추된장국. 그 맛이 기억나?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 첫날 밤 너 무서워하던 모습도 기억나고 민수 낳고 나서 너 고생하던 것도.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도 다 기억나. 정희한테 빠져서 너 혼자 두고 재산까지 넘기려 했던 것도. 그만해요. 말순이 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말순아. 정말 미안해. 나 같은 놈 때문에 고생만 했지? 태진이 말순의 손에 이마를 대며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하다. 말순은 그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야 진심 들으니까 됐어요. 고마워, 말순아.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그것이 태진이 말순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을 넘겨 태진은 말순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태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지만 말순은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인사를 받았어요. 이혼한 사이였지만 가족들은 말순을 태진의 마지막 동반자로 인정했습니다. 정희도 조문을 왔습니다. 고요한 방 안,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태진은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그 앞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끝났네. 말순은 혼자 된장국을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쓸쓸하지만 후련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